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계양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 송영길입니다.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의 이중적 존재입니다. 한 측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체제를 위협하는 측면과 또 하나는 같은 동포로서의 통합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헌법 체계는 북한의 침략적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국가 보위를 지키되 평화적 통일이 헌법의 원칙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동일한 북한인을 만날 때 같은 현상에 대해서 모순적인 규정을 하고 있는 것도 북한의 이중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맞이해서 대한민국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 헌법 전문과 헌법 제4조가 명을 하고 있고 헌법 제66조 3항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평화적 통일의 사명의 정책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69조 대통령이 당선돼서 선서를 할 때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헌법이 명하는 정신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활용해서 남북의 평화적 통일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IOC 토마스 바흐 위원장의 폐막식 연설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스포츠가 어떻게 이 깨지기 쉬운 세계의 새로운 다리와 협력을 놓는 것을 보여준 감동적인 스토리임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르몽드지,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세계 유수 언론이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바흐 위원장이 언급하듯이 남북 간의 단일팀 형성과 북한의 참여가 정말 감동적인 스토리였음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외교에 커다란 업적을 평가하고 있는데 이 김영철 북한 대표단의 방문 관련해서 우리 내부에서 스스로 모든 세계 언론이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논란이 벌어져서 오늘 긴급 현안 질의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총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이번에 성공적인 평창 동계올림픽을 총괄하시면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전반적인 지금 외국 언론이나 국내외적 평가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의 기대 이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과분할 정도의 좋은 칭찬이 많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송 의원께서 몇 가지 대표적인 언론을 소개해 주셨습니다만은 심지어 문제가 없는 게 문제다는 말씀. 아니, 그런 언론이 국내에도 보도됐지 않습니까? 그건 부정하지 않으시죠? 예, 그리고 깐깐하기로 유명한 IOC 조정위원장께서 올림픽이었다, 이런 칭찬도 하고 있습니다. 북한 팀 참가 단일팀 형성에 대해서 전부 평가가 좀 긍정적인 게 많지 않습니까? 예, 선수들, 당사자들도 헤어질 때는 눈물로 헤어지고 그랬던 그 변화를 보면서 저도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총리님 죄송합니다. 됐습니까? 문체부 장관님, 네. 문체부 장관님도 오늘 장관님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장관님이 제일 노심초사하셨을 텐데 또 너무 감회가 새로울 것 같습니다. 좀 생생하게 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팀의 참가가 어떠한 효과를 발휘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해 하반기에는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에서 지금보다 상황이 악화된다면 선수들을 보낼 수 없다고 했고요. 나중에 미국도 선수들을 보낼 수 없다는 발언을 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걱정을 했었습니다. 다행히 북한의 참여 이후에 92개국에서 2,900명이 넘는 선수들을 보냈고요. 임원까지 보낸 거를 합하면 95개국에서 전 세계에서 와서 올림픽에 참여를 해서 역대 최대 국가와 최대 선수들이 참여한 그런 올림픽이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가능했던 것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북한의 참여가 안전한 올림픽을 보장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올림픽의 유래가 그리스에서 전쟁을 막기 위해서 일정으로 전쟁보다는 전쟁을
창 던지기를 서로 창을 던지는 것을 멀리 던지기로 바꾸고 평화적으로 이것을 풀어보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올림픽 때는 하던 전쟁도 멈췄었죠. 그거 그렇습니다. 한번 소개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대 올림픽이 전쟁을 멈추고 올림픽 기간 동안은 평화의 기간을 갖자고 해서 사람을 죽이던 창을 내려놓고 그 창을 누가 멀리 던지는가를 겨루면서 또 백병전을 벌이면서 전쟁을 하던 데서 벗어나서 레슬링을 하면서 죽이지는 않고 그리고 또 말하자면 경기를 통해서 있는 힘들을 자랑을 하되 전쟁은 하지 않는 그런 정신을 이어받아서 저희도 유엔에서 휴전 결의안을 채택을 하고 거기에 유엔 전 회원국들이 동의를 해줘서 이번 올림픽이 평화 올림픽으로 치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번 논란이 된 김영철 통전부장이 지금 온 목적이 우리 폐막식에 참가한 북한 대표단으로 온 것이죠. 그렇습니다. 폐막식 참석이 목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2014년도에 군사회담 대표로 나온 건 알고 계시죠? 네. 지금 우리 현재까지 이 천안함 관련 보고서에서 천안함의 주범이라고 김영철이 적시된 사실이 있습니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없죠. 네. 적시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북한의 어뢰에 의한 그런 피격이었다고는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떤 사람 특히 김영철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적시하지는 현재까지 북은 천안함이 자신들의 한 행위가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형 어뢰정이 했던 것에 대해서 어떤 기관 어느 소속에 누가 구체적 책임인지가 아직 확인이 안 돼 있는 것이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법무부 장관 좀 나와 보십시오. 북한에 만약에 김영철이 주범이면은 김정은은 종범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리상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김정은 위원장이 종범이 될 수는 없겠죠. 북한 체제상 총괄 책임자의 동의 없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천안함 같은 천안함 그러한 같은 그 무력의 그런 도발 행위가 최고 책임자의 동의와 지시가 없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런 것은 이제 최고 책임자의 결심에 따른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저기 사진을 한번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2014년 제가 인천시장 시절에 아시안게임 폐막식이 14선언 때 내는데 이 김무성 대표를 맡고 있는 황병서 최용해의 모습입니다. 군복을 입고 왔고 실제로 그 다음 사진 보내보십시오. 여기는 지금 김관진 안보실장이 지금 황병서 당시 이 넘버 2인 총책임자와 아주 긴밀하게 귓속말을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아시안게임 폐막식 현장입니다. 다음이요. 같이 이제 김관진 여기 다 김양건까지 모여서 같이 사진을 찍은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언론을 보더라도 김무성 대표님이나 같이 우리 당국에서 천안함에 대해서 어떤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습니까, 정원님? 들어본 적 있습니까? 천안함 관련해서 그 어떤 책임자 문제를 장관님, 여쭤보시는 건지. 네. 법무장관님 그건 됐고요. 장관님 나오신 김에 이거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 김영철 현안 질의보다 정말 우리 국민들을 답답하게 만든 게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의혹 사건입니다. 최근에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대보그룹으로부터 수억의 자금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팔성 우류금융 지주회장이 22억의 로비를 이명박 대통령 가족들에게 했다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뭐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어떤 법과 원칙에 따라 네네. 이 정도의 일반 서민들이나 일반 정치인들이 이 정도의 의혹이 있으면 당장 소환해서 조사해서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국민들도 너무나 스트레스 받고 있는 사안인데 엄정하게 법에 따라 증거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네, 어떻게 검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십니까? 됐습니다. 네. 총리님 다시 모시겠습니다.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미사일이 발사되고 미국의 선제 공격이 실시되느냐만의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상황이 많이 좀 안정돼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게 항구적이라고 아직 말하기는 빠르지만 그러나 불과 2,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분위기가 됐고 긴장이 많이 완화된 것으로 느껴진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루어진 남북 간의 대화의 창이 북미 대화의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죠? 예, 여건과 접점을 어떻게 만들어 볼까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김영철 방문단이 와서 대담을 통해서 뭔가 미국과의 대화의 의사를 정확히 표명을 한 것입니까? 예, 대통령께서도 확실하게 말씀을 했고요. 또 우리 관계 장관들도 여러 기회를 통해서 메시지를 확실히 전달을 했습니다. 이미 중요한 건 다 보도가 됐습니다만 첫째는 북미 대화에 나서달라. 그리고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자세를 분명히 갖춰야 된다. 그런 얘기는 분명히 전했고요. 그에 대한 답변으로서 김영철 단장도 북미 대화에 용의가 있다. 이런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긍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 야당에서는 김영철 이번에 통전부장의 방남이냐 또 방한이냐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에 대해서 강경파로 알려진 사람이 직접 와서 이렇게 미국과의 대화의 의사를 표시한 것은 한반도 긴장 관계를 완화시키고 뭔가의 대화의 분위기를 만드는데 긍정적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이 했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헌법 제3조에 따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되어 있죠. 네. 북한도 한반도 영토인 것이죠. 네. 그러니까 오는 게 방한입니까? 방남입니까? 일반적으로 언론 등에서는 한국과 북한 이렇게 표현했으니까요. 방한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뭐 그러니까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 방한은 방남이다. 네, 우리도 할 때는 방북이라고 네, 말하는 우리가 것처럼. 흔히 남북한이라고 부르지 한북한 이렇게 부르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 노태우 대통령 있을 때 했던 1991년 남북 기본 합의서에는 남북과의 관계를 국가 대 국가 관계가 아니라 앞으로의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한 관계로 규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이런 가지고 불필요한 논쟁은 우리 국가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예. 폐막식 날에 바로 그때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다 들뜨게 했던 컬링 결승전이 있었죠? 네. 알고 있습니까? 예. 그때 우리 야당 의원들께서는 컬링 결승전 응원을 하지 않고 저희 가서 휴전선까지 가서 김영철 방북 반대 시위를 했는데 그때 방남 시위를 했는데 그 김영철 그 당시에 2014년 군사회담이나 황병서, 최용해, 김양근 등이 2014년 10월 4일 날 아시안게임 때 우리 남쪽을 방문했을 때 한 번이라도 천안함이나 연평 폭격 도발 사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총리께서 확인해 본 게 있습니까? 기록 없습니다. 천안함은 거론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 기록에 그게 명시되는 게 없죠? 네. 김영철의 천안함 주범이라는 것도 명시된 게 없죠? 네, 없습니다. 미국에서 김영철을 개인 제재를 했을 때 천안함과 관련돼서 적시해서 제재한 게 있습니까?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만, 이번, 북한의 잇따른 군사 도발과 핵무장과 관련해서는, 미국은 방문 금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는 않다는, 네. 천안함 관련 특정되어 있지는 그렇습니다. 않다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우리나라 헌법상 우리나라 침략 전쟁을 부인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만약에 미국이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북한을
선제 공격을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영토, 일종의 헌법이 규정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폭격이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는 대한민국 헌법, 평화적 통일을 원칙으로 하는 헌법 위반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법적인 문제까지 제가 답변 드릴 만큼의 준비는 되어 있지 않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어떠한 군사적 행동도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지금 오늘 인도에서 오는 길입니다. 제가 한인도 친선협회 회장이어서 우리 자유한국당 정태욱 의원님과 우리 민홍철 의원님, 임종성 의원님을 모시고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회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우리 조양호 대한항공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아시다시피 조양호 회장이 평창 동계올림픽 위원장으로서 평창 유치와 준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는데 갑자기 최순실의 조정을 받는 김종 문화부 차관의 국정농단 행위로 갑자기 해임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스위스 누슬리사란 이상한 회사를 이권에 개입시키려다가 그걸 거절하게 되자 그 열심히 노력해온 조양호 회장을 이유 없이 해임시킨 것입니다. 이 평창 동계올림픽이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이미지도 나빠지고 또 남북한의 긴장 완화로 정말 이게 성공이 담보되지 않는 엄청난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이 출범했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일관되게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지키겠다는 원칙을 표명함으로써 국제적 공감대를 얻게 되었고 토마스 바 위원장이 열심히 돕고 모두가 도와서 역사상 최대의 평창 동계올림픽을 만들어냈습니다. 바 위원장이 마지막 폐막식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했습니다. 정말 이 전쟁의 위기 속에서 이걸 계기로 만들어진 남북 간의 소중한 창, 이것을 만드는 것 가지고 이렇게 시비를 거는 것은 여러 가지로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권 시절이나 이명박 정권 시절에도 이런 사람들을 다 만났지 않습니까? 우리 김무성 대표께서도 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더구나 이 평화라는 올림픽 상황에서 왔을 때 맞아들여서 이 계기를 남북의 평화의 계기로 만든 그것은 너무나 국가 발전에 이익에 부합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께서 북의 도발행위에 대한 분노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도 공감하는 것이지만 이 평화를 만드는 계기에 불필요한 시비를 거는 것은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계양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 송영길입니다.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의 이중적 존재입니다. 한 측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체제를 위협하는 측면과 또 하나는 같은 동포로서의 통합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헌법 체계는 북한의 침략적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국가 보위를 지키되 평화적 통일이 헌법의 원칙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이 동일한 북한인을 만날 때 같은 현상에 대해서 모순적인 규정을 하고 있는 것도 북한의 이중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맞이해서 대한민국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 헌법 전문과 헌법 제4조가 명을 하고 있고 헌법 제66조 3항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평화적 통일의 사명의 정책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69조 대통령이 당선돼서 선서를 할 때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헌법이 명하는 정신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 평창 동계올림픽 총리님 이번에 성공적인 평창 동계올림픽을 총괄하시면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전반적인 지금 외국 언론이나 국내외적 평가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의 기대 이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과분할 정도의 좋은 칭찬이 많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송 의원께서 몇 가지 대표적인 언론을 소개해 주셨습니다만은 심지어 문제가 없는 게 문제다는 말씀. 아니 그런 언론이 국내에도 보도됐지 않습니까? 그건 부정하지 않으시죠? 예, 그리고 깐깐하기로 유명한 IOC 조정위원장께서 올림픽이었다 이런 칭찬도 하고 있습니다. 북한팀 참가 단일팀 형성에 대해서도 전부 평가가 좀 긍정적인 게 많지 않습니까? 예, 선수들, 당사자들도 헤어질 때는 눈물로 헤어지고
그랬던 그 변화를 보면서 저도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총님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문책을 활용해서 남북의 평화적 통일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IOC 토마스 바흐 위원장의 폐막식 연설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스포츠가 어떻게 이 깨지기 쉬운 세계의 새로운 다리와 협력을 놓는 것을 보여준 감동적인 스토리임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르몽드지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세계 유수 언론이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흐 위원장이 언급하듯이 남북 간의 단일팀 형성과 북한의 참여가 정말 감동적인 스토리였음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외교에 커다란 업적을 평가하고 있는데 이 김영철 북한 대표단의 방문 관련해서 우리 내부에서 스스로 모든 세계 언론이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논란이 벌어져서 오늘 긴급 현안 질의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총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체부 장관님, 네. 문체부 장관님도 오늘 장관님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장관님이 제일 노심초사하셨을 텐데 또 너무 감회가 새로울 것 같습니다. 또 좀 생생하게 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팀의 참가가 어떠한 효과를 발휘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해 하반기에는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에서 지금보다 상황이 악화된다면 선수들을 보낼 수 없다고 했고요. 나중에 미국도 선수들을 보낼 수 없다는 발언을 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걱정을 했었습니다. 다행히 북한의 참여 이후에 92개국에서 2,900명이 넘는 선수들을 보냈고요. 임원까지 보낸 걸 합하면 95개국에서 전 세계에서 와서 올림픽에 참여를 해서 역대 최대 국가와 최대 선수들이 참여한 그런 올림픽이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가능했던 것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북한의 참여가 안전한 올림픽을 보장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올림픽의 유래가 그리스에서 전쟁을 막기 위해서 일정으로 전쟁보다는 전쟁을 창 던지기를 서로 창을 던지는 것을 멀리 던지기로 바꾸고 평화적으로 이것을 풀어보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올림픽 때는 하던 전쟁도 멈췄었죠. 그거 그렇습니다. 한번 소개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대 올림픽이 전쟁을 멈추고 올림픽 기간 동안은 평화의 기간을 갖자고 해서 사람을 죽이던 창을 내려놓고 그 창을 누가 멀리 던지는가를 겨루면서 또 백병전을 벌이면서 전쟁을 하던 데서 벗어나서 레슬링을 하면서 죽이지는 않고 그리고 또 말하자면 경기를 통해서 있는 힘들을 자랑을 하되 전쟁은 하지 않는 그런 정신을 이어받아서 저희도 유엔에서 휴전 결의안을 채택을 하고 거기에 유엔 전 회원국들이 동의를 해줘서 이번 올림픽이 평화 올림픽으로 치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